예, 식사는 모두 하시고 오셨습니까? 네, 제가 지금 제 소개는 좀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앞에 그 발표를 해주신 분들이 너무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주눅이 들어서 1번으로 하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불안한데요. 왜냐면 저희 오늘 심사위원 분들께서 저희 학교만 빼고 서울대 연세대학교에서 고려대는 빼고 오셔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 있을 그 연고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불안하다는 얘기니까요. 우리 코털러 교수님께서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3개월 동안 많은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해왔는데 그것을 이제 10분 만에 다 발표를 하기란 이쪽에다 담기란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다 담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한번 걸어 보았는데요. 자, 흔히 음악을 가지고 만국의 공통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술 좋아하십니까? 음주는 이런 식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인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행동 양식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술이 술의 이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팀은요, 그래서 진로 참이슬 브랜드를 연구하게 된 이슬만 먹고 사는 팀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유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크리스마스 때 이것을 혼자 드시는 걸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혼자서 이걸 먹게 될까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었나라고 이제 좀 설명을 간략하게 좀 드리자면, 오래된 기업입니다. 한 100년 좀 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국내 소주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업계 대표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팀이다 보기 때문에 커리어랑 어떻게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한국 소주가 훌륭한 문화 전파의 매개체가 될 수 있고 외교에도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로의 현 평가는 이렇게 되고 있고요.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 비교적 그 최근 자료인 9월 15일 자료가 올라와 있다는 건데요. 그건 이제 저희가 부랴부랴 만들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대표 계열사로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생산을 하는데 저희는 여기서 참이슬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창립자는 이제 북한에서 조선어 선생을 했던 일제강점기의 장학엽 회장이 창립을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창업 정신으로 육영구국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본 그 강점기 시대에 조선어 교사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지금 후학양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내 학교를 세워서 그런 후학양성에 힘을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창업 정신을 구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24년에 평안남도에 진천양조상회라는 것이 설립이 되고, 6.25 전쟁 때문에 다 남하를 합니다. 남하를 하고 서울 신길동에 지금 진로의 모태가 되는 서강주조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역들이 계속 쭉 나오는데요.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부도, 법정관리, 뭐 매각, 이런 얘기들,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역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BSTI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그 저명하게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에서는요, 참이슬을 880.43이라는 점수로 1위에 랭크를 시켜놨습니다. 최초 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원래 진로의 상표는 두꺼비가 아니라 원숭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영물이라고 생각했고 원숭이가 영특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뜻으로 쓰였지만, 서광주조에 와서는 좀 사정이 달랐습니다. 남한에서는 원숭이가 약간 교활하고 속임수를 잘 쓰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고 여러 그런 전래동화에 나오는 그 두꺼비의 영험함을 좀 파악을 해서 두꺼비로 상표를 바꾸게 됩니다. 초기 마케팅은요, 1924년에 혹시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아직 안 태어나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필요 없을 마케팅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초적인 생산이나 유통 그 자체가 그냥 마케팅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에도 여러 가지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곡물을 수탈하게 돼 있습니다. 군량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술은 곡물로 주조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술에 쓸 곡물의 양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술 가게를 하시던 분들은 에이 이렇게 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장하겹은 달랐습니다. 집안이 사과 과수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과를 이용해서 사과 브랜디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주조사에 가장 최초로 기록되어 있는 브랜디입니다.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요. 원래 중류식 소주를 생산하고 있던 진로가 사막과의 소주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막은 이제 희석식 소주라는 것을 이제 제조를 했었는데 그런 어떤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밤을 새도 얘기를 못 해드릴 것 같아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왜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서 이런 세 가지 방면에 걸친 총력전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사막은 그 불법으로 되어 있던 사카린을 소주에다 첨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단맛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진로는 원래 증류식 소주가 흑국이라는 그 발효종을 이용하기 때문에 쓴맛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되게 쓰잖아요, 먹으면. 그래서 쓴맛으로 좀 포지셔닝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장하겹의 고집 때문에 계속 쓴맛을 고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막이 더 잘 팔렸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밀리메바 정책이라고 해서 그 남산이나 이런 쪽에 이제 여인들이 행상 그 보따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술을 팔았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렇게 등산 같은 거 가다 보면 그 오이 같은 거 파시는 행상 아주머니들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때는 이제 소주를 팔았다는 겁니다. 소주를 팔았었는데 그런 행상 여인들을 공략을 해서 손거울을 선물해주고 여름에 진로 마크가 들어간 부채를 선물해서 나눠준다는 뭐 그런 식의 어떤 판촉 전략을 통해서 정부원 어떤 손님들이 어떻게 많이 사간다더라 혹은 그 사람들께 대리점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왕관 회수작전, 예치금 제도, 담보 판매 제도 이런 것들을 쭉 진행을 해 나가서 1970년도에는 진로가 0.1%포인트 앞서 나가게 되고 소주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쯤 되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시원한 좀 그림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그 펭귄이 11월 달이 되면 이제 산란을 위해서 대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해안선 주변에 저렇게 모여 있다가 눈치만 본다고 해요. 아무도 뛰어내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한 펭귄이 탁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언제 눈치를 받냐는 듯 다 뛰어내려서 대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장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그만큼 퍼스트 펭귄의 역할을 진로가 광고에서 해왔기 때문입니다. 국내 최초로 CM송을 만들어서 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아까 제가 좀 여러분들을 놀라게 했던 구호 중에 하나인데요. 야야야야야야 차차차라는 그런 가사를 가진 CM송으로 정말 데이트를 쳐서 월성 소주나 사막 소주에 밀리고 있던 진로가 단번에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어린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국민학교에 가서 술 노래를 자꾸 부르니까 교육상 문제가 계속 제기가 돼서 크라는 표현을 쭉이라는 표현으로 바꿨다는 뭐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품부 대매출 행사라 그래갖고 지금 막 무슨 비타민 음료 같은 거 먹으면 한 병 더 병뚜껑 안에 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원조로 했던 것이 진로였습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5개 광고, 당시에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런 5개의 소주병 모양의 네온사인을 만들어서 등대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로수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아 저기가 종로 앞에 화신백화점이구나 라고 표시해 줄 수 있는 이정표가 됐다고 하지요. 이것 이외에도 하늘 그리고 광고에서도 정말 많은 오리진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로 넘어가서 참이슬에 대해서 출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정말 안 좋은 얘기만 써 있어요. 총체적 위기. 그러니까 진로에게 되게 그 유리하게 돌아갔던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뭐 폐지가 되고 위헌 판결이 나오고 하면서 뭐 부도가 나고 매각이 되고 폐지가 되고 M&A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이슬이 98년 10월 19일 날 출시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좀 신기한 걸 발견을 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좀 신기한 겁니다. 참이슬이랑 저랑 좀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생일이 10월 19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참이슬이 저한테 이렇게 좀 연구 주제로 된 것도 우연은 아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서 신제품 출시를 했는데 마케팅으로 할 수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발로 뛰고 또 뛴 겁니다. 마늘도 까주고 양파도 까주고 하면서 소비자 접점 마케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140억 병이라는 수치를
10년 만에 달성을 하게 되는데요. 코엑스를 2191번 물을 갈 수 있는 양이고 초당 44병이 팔려나간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신장을 해서 절반이 넘는 점유율을 같이 갖고 올 수 있게 되었고, 영국의 저명한 주류 잡지라는 이 DI에서 세계 증류주 시장 판매량이 8년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몇 안 되는 장수 기업 중에 하나로 이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좀 제안을 하고 싶고, 임직원 10만 명 그리고 매출 5조 원 이런 것들의 어떤 가시적인 스펙도 중요하지만 고난과 역경의 극복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 기업 그리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용기를 주고 한국의 주류 문화를 널리 알리는 선도적인 역할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 제안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자체 설문조사를 했더니 참이슬을 먹는 이유를 익숙함과 유명함으로 꼽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른 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떤 광고 멘트들을 맛보다는 친근함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진로가 세계 증류 시장을 1위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1위임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1위에 대해서 강한 신뢰를 보내기 마련이거든요. 수출하면 또 다 좋은 줄 알잖아요. 진로 소주가 해외로 수출을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건요, 저희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글로벌과 로컬이라는 것들을 좀 합성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빅맥이랑 불고기 버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주도 어딜 가면, 뭐 네덜란드에 가면 주황색 병에 무슨 소주를 먹을 수 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뭐 저희 그 논문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결론으로는 100년 정도 된 이 진로는 우리 민족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런 희망과 용기를 배울 수 있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을 했고, 정치 외교학도들의 신선한 도전이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저희 스스로 부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로 많이 얻었던 거는요, 스스로를 브랜딩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 동안 다 한 것들을 여기에 다시 표현해서 의의와 결론을 만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 아닐까 해서 다시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